총 사망자가 19,325명으로 기상관측 기록 이후에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허리케인 미치는 1998년에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13번째 허리케인으로 10월에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1998년 10월 22일에서 1998년 11월 5일까지 태풍 세력을 유지를 했는데요. 가장 발달했을 때 중심기압이 90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인 1분 평균 풍속이 285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초속으로 한 79m. 5등급 슈퍼 허리케인이었죠. 총 사망자가 19,325명으로 218년 전의 그레이트 허리케인의 사망자보다는 약간 적었지만 기상관측 기록 이후에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허리케인입니다. 피해가 너무 큰 허리케인이다 보니까 이후 미치라는 이름은 퇴출이 되었습니다. 허리케인 미치는 온두라스에 상륙했기 때문에 온두라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허리케인이 이게 굉장히 늦게 이동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도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요. 허리케인 미치는 10월 22일에 남미 북쪽 바다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어서 24일에 태풍으로 발달했고 26일에 가장 강력한 5등급 슈퍼 허리케인으로 발달합니다. 슈퍼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던 26일 영상입니다. 미치는 29일에 약해지면서 1등급으로 온두라스 북부 지방으로 상륙한 후에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다가 북서진으로 바꾸면서 바다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유카탄 반도로 상륙을 했다가 다시 또다시 걸프마르로 나와 발달한 후에 11월 5일에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를 관통한 후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북등진에 나갑니다. 이게 이미 온두라스에 상륙하면서 거의 죽었던 태풍이 바다로 나가서 다시 살아난 아주 특이한 그런 태풍이기도 합니다. 허리케인 미치는 온두라스에 상륙할 당시에는 1등급으로 약해져 있었지만 피해가 워낙 컸던 것은 허리케인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이전부터 강력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졌고요. 매우 느리게 이동하면서 더 많은 비를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 산사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온두라스에 상륙하기 전에 6에서 7m 달하는 파도가 해안가를 덮쳤고요. 온두라스의 촐루테카 지역의 총 강수량 910mm, 일 강수량은 460mm를 기록을 했는데 이 강수량이 이 지역에 7달 내리는 비와 같은 양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를 내린 산악지방으로는 19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엄청난 호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온두라스 전역에서 약 70에서 80%에 달하는 교통수단과 이에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되었고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교량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되면서 이전에 만들어졌던 온두라스 지도가 쓸모가 없게 될 그런 지경이었고요. 산사태로 인해서 25개의 마을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33,000채에 달하는 집이 완파가 되었고 5만 채는 반파가 되었습니다. 또 산사태로 산악지방의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산이 민둥산으로 변하면서 이후 산사태가 더욱더 자주 발생하게 되었죠. 경작 가능한 지역 중 총 29%에 따르는 땅이 파괴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 예정량의 70%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곡물들이 손상되었고요. 소 등 가축 5만 마리, 가금류 60%가 폐사되었고요. 온두라스에서만 약 7,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으며 전 국민의 20%가 이재민이 되면서 극도의 기아가 발생을 했고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해지면서 말라리아, 댕기열,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 대통령은 미치가 50년간의 경제 발전을 후퇴시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미치로 인해 38억 5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 수년에 걸쳐 국내 생산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미치로 인한 피해는 온두라스를 거의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온두라스를 제외한 나라 중 피해가 가장 크던 니카라과에서도 주택 4만 전체가 파괴되었고요. 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10억 달러, 사망자는 3,800명이었고요. 엘살바도르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콩의 37%, 사탕수의 20%, 옥수수의 19%가 피해를 입었고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죽었습니다. 4억 달러의 재산 피해와 240명이 숨졌고요. 피해를 당했던 나라들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25년이 지났음에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나라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베트남의 2분의 1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올해 10월 28일 해양 연령량 그림인데요. 해양 연령량이 클수록 태풍은 강력하게 발달하죠. 현재 보면 지가 발달했던 해역 연령량이 150kJ 제곱센티미터당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높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슈퍼 허리케인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2도도 보면은 거의 한 12도에서 20한 2, 3도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태평양에 비해서는 고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태평양은 이때는 거의 적도에서 5도 이상을 올라가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10도 이상의 고위도에 위치했던 서해도 제동 남쪽 바다였지만 해양 열 용량이 컸기 때문에 5등급의 슈퍼 허리케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월드컵 예선전을 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전쟁을 벌인 나라가 있죠. 바로 중미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인데요. 온두라스는 중미의 중간 부분에 있고 바로 그 옆에 엘살바도르가 위치하고 있죠. 영토는 온두라스가 훨씬 넓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1969년 7월에 5일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양국 간의 국민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간 양국 간에 누적되었던 정치적 갈등이 폭발하면서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1차는 온두라스가 승리, 2차는 엘살바도르가 승리, 3차는 다시 엘살바도르가 승리하면서 양국 간의 감정이 폭발해 버렸죠. 1969년 7월 14일 엘살바도르의 육군과 공군은 국경을 넘어서 온두라스 공군기지를 공격을 했고요. 보병 약 12,000명이 온두라스로 진군하면서 테구시카파를 점령하면서 나라는 작아도 인구수가 많은 엘살바도르가 일방적인 우세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기구죠. OAS가 조정에 나서면서 7월 19일 엘살바도르는 무조건 철수에 합의를 합니다. 전쟁은 5일 만에 끝났죠. 5일간의 전쟁으로 약 4,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1만 2천 명이 부상을 입었던 전쟁입니다. 이후에 온두라스가 중남미 5개국 경제 공동체를 탈퇴하면서 두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되지요.